자, 먼저 47쪽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 남북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표시해 놓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독일은 41,744달러, 스웨덴은 48,824달러, 일본은 43,144달러, 캐나다는 46,280달러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보이는 반면에 말라위는 363달러, 루안다 530달러, 파라과이는 2,627달러, 2010년 기준으로 이렇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대부분 많은 나라는 선진국인 북반구에 집중되어 있고 1인당 총생산이 적은 개발도상국은 적도 부근에서부터 남반구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발전 격차는 인터넷 사용자 수와 휴대전화 사용자 수에서도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선진국, 선진국은 100명당 73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라색 개발도상국에서는 100명당 26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휴대전화 사용자에서도 선진국은 100명당 휴대전화 사용자가 약 117명이지만 보라색 개발도상국에서는 100명당 78명으로 세계 평균인 86명보다 낮습니다. 이런 정보 격차로 인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경제 불평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료와 보건 분야에서도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당 건강 비용 지출을 보면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1년 동안 건강을 위한 돈을 7,000달러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에티오피아나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개발도상국은 거의 건강을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 국가 간 무역이 증가하면 왜 세계의 경제 공간에는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의 크기는 총 무역 규모입니다. 동그라미가 클수록 그 지역에서 무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두 지역 간의 무역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화살표의 굵기가 굵을수록 두 지역 간에는 무역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세계의 무역은 대부분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와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은 주로 선진국을 근거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진국으로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개인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국가 간의 산업 구조가 다른 데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진한 파란색 3차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일본과 미국과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3차 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3차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기초로 해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예를 들면 유통, 금융, 운수, 통신과 같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반면에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나라들은 1차 산업의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은 농업, 업, 목축업 등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3차 산업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아주 낮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개인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 더 경제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이러한 경제 공간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활동으로 살펴보겠습니다.